있을까, 나에게 어떤 경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에게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의 이민 생활입니다. 아주 해외 이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13년 됐어요. 2001년 8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올 8월이 되면은 13년 차가 됩니다. 24살인가? 그때쯤에 왔고요.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오게 된 사연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 어릴 때 우리 그 LA 아리랑 이런 시트콤 많이 유명했잖아요. 그때 그거 보면서 와, 이민 가고 싶다, 해외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릴 적에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저희가 고향이 부산인데 서울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19살 때까지 쭉 부산에만 살았는데 항상 서울에 가고 싶다, 해외에 가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서울에도 살아봤고, 이제 일본의 워킹 홀리데이로도 1년 살아봤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24살인가 그때 이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고요. 그때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30 되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나라를 다 가자라는 계획으로 캐나다를 이제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때 목적은 영어 공부보다는 그냥 좀 견문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런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았고, 일본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져서 제가 일본어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한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구했는데, 처음에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야겠다. 한 2~3달 됐을 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갈 비행기 표 값도 없는 거예요. 편도로 왔거든요, 비행기를, 티켓을.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비행기 값을 모으면 가자.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인이 사장님으로 계시는 조그만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고요. 근데 그 가게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서 거의 퇴근하면서 매일 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냥 애기잖아요. 물론 20대면 나이가 성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애기였고 너무 순수했고, 그래서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 비행기 값까지만 모으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 한 달인가 2달인가 다니다가 이제 거기 이모한테 나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모가 조금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왕 캐나다 왔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힘든 것도 조금 적응이 됐어요. 일을 한 3~4달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좀 적응이 돼서 이제 적응하면서 그 한국 분이 하시는 그 조그만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1년이 됐는데, 워킹 홀리데이가 1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돌아가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만 더 있자. 그때 이제 6개월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신청을 해가지고 6개월 더 있게 됐는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웃긴 게, 1년 동안 친하게 지낸 워킹 홀리데이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다 돌아갔단 말이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친한 친구들이 다 돌아가서 그러면 참 이제 친구도 없고 어떡하지? 조금 막막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이동을 할까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일본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기존에 알던 친구의 초대로 어떤 파티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저의 전 남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웃겨요. 뭔가 빈자리가 나면 새로 채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 남편을, 저의 당시 베스트 프렌드가 떠나고 나서 전 남편을 바로 일주일 뒤에 만나고,
한 달쯤 뒤부터 사귀게 됐는데 아무튼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쭉 있게 됐습니다. 6개월 연장을 해서 있었고 6개월이 끝날 즈음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연애 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있어야겠다 해서 관광비자 신청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6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1년, 그 다음에 관광 1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남편하고 관계가 좀 깊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같이 살게 되고, 여기는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아도 1년을 같이 산 증거가 있으면 이제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고, 비자가 아니죠, 영주권이죠, 결혼 영주권. 그래서 정식 명칭은 스폰서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그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죠. 제가 여기 뭐 작정하고 여기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고, 이제 저는 캐나다 워홀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 워홀을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미련 없었고 여기서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눌러 앉게 됐고요. 이제 저의 이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민 생활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이민을 추천하는 분, 그리고 이민을 추천하지 않는 분, 그 다음에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현타를 크게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 생활 13년 차에 이민 생활에 대한 총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민 생활의 장점은 뭐냐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거, 그게 그래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평생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말 견문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에만 살았다면 몰랐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서 그거는 저에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점으로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좀 견문이 넓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해외 생활의 장점은 그거죠. 눈치를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다 프렌들리하고 모르는 사람도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눈인사하는 분위기지만, 하지만 또 개인의 그런 퍼스널을,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선 이상은 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나한테 무례한 행동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개성이 더 살아나고 자신감이 더 생기고, 그런 게 저는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 살았을 때 이제 되게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나는 그냥 평범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해외에서 살면서 저는 또 이제 유튜브를 하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하니까 내가 그냥 단지 캐나다에 사는 것 뿐인데 저를 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특이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에 산다는 걸로 인해서 저를 좀 특별하게 봐주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용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쵸? 제가 한국에서 살고 그냥 뭐 평범한 생활을 한다면 유튜브가 지금보다는 덜 잘 됐겠죠. 왜냐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면서 또 비슷한 삶을 사는 제 라이프를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또 장점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해외 생활의 장점, 솔직히 해외 생활의 장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눈치 안 본다, 이거 말고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특히나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 나라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게 더 생기기 때문에 일단 장점은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단점으로 가장 큰 거는 그거죠. 가족이랑 이제 자주 교류를 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한국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거나 뭐 이렇게 교류를 할 텐데, 친척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할 텐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거예요. 첫 번째 단점은 그거예요. 가족들이랑 너무 멀어진다, 그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조사가 생겼을 때도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해외에 살면. 그래서 그게 어렵죠. 보통 이제 제일 미성수기 때 가장 저렴할 때 비행기 티켓을 미리 사면 한 150만 원 정도면 사는데, 만약에 정말 급하게 바로 가야 해서 티켓을 막 급하게 아무거나 지금 남아있는 걸 사야 된다 이러면은 진짜 막 500만 원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다른 단점은 좀 심심하다? 캐나다에서 살려면 특히 이제 막 바깥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여기 한국만큼 그런 막 가게도 많이 없고, 있는데 분포가 되게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죠.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매우 협소해져요. 여기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는데, 저처럼 이제 성인이 돼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웃 친구, 아주 가까운 이웃 친구라는 게 없죠.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내성적이라서, 근데 한국에 살았으면 가까이 사는 친구라든지 뭐 좀 더 인간관계가 더 넓고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캐나다에 살게 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토론토에 살 때는 한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또 여기 시골로 이사 오니까 어렵네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언어가 통해도 문화적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웃긴 얘기가 걔한테는 웃기지 않고, 걔한테 웃긴 얘기가 나한테 안 웃기고, 그런 게 정말 크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이민을 추천하는 분, 추천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자면, 추천하는 분은 약간 저 같은 케이스라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성격이, 타고난 성향이 눈치를 많이 봐요. 주변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살았을 때 그냥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눈치를 보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해외에 나왔는데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눈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았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 뭐 문화가 이상해서라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해서라든지, 그것보다는 내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고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의 분들이라면 해외에 살면 좀 기표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집순이들은 해외 생활이 이렇게 밖에서 놀 게 없거든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잘 노는 분들이라면 해외 생활을 하기에 좀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돈을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도 해외에서 일을 하시면 경제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좀 큰 물에서 놀고 싶으신 분, 그쵸? 한국에서 막 너무 뛰어나가지고 막 회사도 너무 좁고 내 사회가 너무 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뭐 미국 같은데 그런 데에서 사시면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과 더 똑똑하고, 이렇게 어쨌든 세계에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고 장소니까, 미국이나 뭐 어디 캐나다 대도시 이런 데 살아보시면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민을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민을 추천하지 않는 케이스는 그걸 제외한 모든 분들께 이민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민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살면서 더더욱 느끼는 게, 이제 젊을 때는 해외에 사는 거 너무 멋있고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여기 캐나다 살면서 좀 으쓱하고 나 혼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살수록 제가 이제 나이가 38인데 살수록 느끼는 거는 내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 나라 안에서 잘 살고 내 나라에서 죽는 게 정말 가장 행복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이 그 이유가 되겠고, 인간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에 더 미련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향후 한 10년, 20년은 여기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더 간절하고 애틋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욱 이민을 그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또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트 갔다가 왔고요. 뭐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해외에 살면은 한국 그런 식재료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사러 이제 한국마트 멀리 다녀와야 된다? 그런 것도 단점이 되겠고, 근데 참 사실은 이 장단점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선택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 살기로 자이든 타이든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점만 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단점을 작게 생각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사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데 단점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마트 멀리 가야 되고 친구들도 멀리 있고 그게 단점이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마트를 그냥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대량으로 구매해오고, 친구도 정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만나고 또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고 그런 게 있겠고, 뭐 한국에 자주 못 가거나 가족들 못 보고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가서 이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하고 사니까 이제 단점은 없어요. 뭐 말이 안 통하고 그런 거는 답답함은 있죠. 외국인이랑 소통하기에 이제 100% 내가 의사소통이 한국어만큼 되는 게 아니니까 답답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데서 오는 게 있는데, 근데 또 한국에서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힘든 게 있겠죠. 당연히 한국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뭐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살면은 그런 거는 어디 살든 다 겪으니까, 이제는 저는 뭐 여기 사는 게 이게 단점이다 이게 단점이다 이런 생각은 뭐 거의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장단점을 오늘 얘기를 좀 해봤어요.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너무 하고 싶었고 이민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웃기게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생 때도 엄마한테 이민 가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성격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20대 중반에 와가지고 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왠지 외국에 사니까 좀 있어 보이고, 왜냐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고졸에 직장도 좀 변변치 않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어쨌든 학벌이라든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잘난 게 없으니까 그냥 해외에 산다 이거 하나로 그냥 그런 거를 좀 만족이 됐던 것 같아요. 나의 부족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만족하고 또 영어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니까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정말로 여기 산 거를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냥 현타라고 하죠. 정말 현타를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맥스 낳고서 생후 2개월 때 친정엄마가 와서 한 달 있다 갔거든요. 엄마가 한 달 있다가 가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독립도 일찍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 해외에 살면서도 막 가족이 너무 그립다 막 너무 힘들다 그런 적 정말 단연코 1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워낙에 좀 독립적이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와서 있다가 가셨는데, 그때는 다른 상황적인 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맥스 아빠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였고, 당연히 이제 엄마 있었을 때는 티는 안 냈고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또 출산 직후니까 또 좀 심리적으로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겠죠.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엄마 가는 날 아침부터 막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말을 입 밖으로 뭐라도 내뱉으면 눈물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꾹꾹 참으면서 이제 해서 엄마가 가셨어요. 공항에 이제 배웅을 하고 가시는데, 정말 그 가시는 문이 닫히자마자 완전 펑펑 눈물이 나고, 그래서 차로 돌아와서 주차장에서 이제 차 안에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한 2주 동안을 울었어요. 2주 동안. 이게 제가 한국에 갔다가 여기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냥 캐나다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피곤하다, 막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캐나다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이게 엄마가 여기 있다가 가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오셨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느낀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 미쳤구나. 내가 미쳐서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외국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살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미쳐가지고 여기 외국인을 만나고 여기서 애까지 낳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구나. 난 정말 미쳤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와,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2주 동안 그냥 하루 보내면서 그냥 계속 간헐적으로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정말 현타를 맞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 나라 놔두고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해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냥 한국에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와, 정말로 현타를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는데, 또 뭐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됐고,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엄마나 아빠 여기로 초대를 해서 좀 놀다가 가시라고 초대를 하고 싶은데, 가시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만큼 내가 또 슬플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그걸 못하겠어. 친구도 막 적극적으로 와서 놀다 가라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그 난자리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감히 너무 겁이 나서 그런 친구가 온다는 그런 거를 초대를 못하겠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현타였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힘들기도 했죠. 그때 이제 맥스 아기 때 한창 너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그쵸,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이민 13년차, 캐나다 이민 13년차가 생각하는 이민 생활에 대한 총평은 1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뭐라고 하겠지만 이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못하는 거에 미련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 해외에 사니까,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해외에 살게 됐으니까 이제 한국의 삶이 아쉽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민자로서 하는 말은, 이민을 그닥 추천하진 않는다.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는 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여행, 뭐 워킹 홀리데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 이렇게 있다 가는 거는 경험적으로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쭉 사는 그런 이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이민생활 만족도 100점 만점에 95점. 진짜 모순 덩어리죠. 그냥 제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주의라서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여러 가지 단점들은 또 세워보면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9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어쨌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민을 고려하시나요? 그러면은 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목적을 갖고 오신다면 하세요. 하고 싶었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는 응원과 지지를 드리고요. 하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가 이민이나 가볼까? 라는 거는 정말 위험하고 내 나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캐나다 13년 살면서 항상 한국에 가면은 2주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 달 반을 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2주 있었을 때는 좀 불편하다, 빨리 내 집 가서 좀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한 달 반 있으니까 또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맥스랑 둘이 있는 동안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당분간은 한국에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 또 지내고 맥스도 좀 크고 그러니까 한국에 자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스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너무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국어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에 긍지도 되게 커요. 이제 저도 되게 맥스한테 와, 맥스 한국어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다른 애들은 영어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막 부추겨 세워주고 맥스 아빠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해주거든요. 복돋아 주거든요. 맥스가 한국어를 더 하고 한국 문화를 더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맥스 아빠도 좀 돕는 편이어가지고 맥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면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좀 짧게 한 달 반은 너무 길었고 한 2, 3주 정도 다녀오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생각은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니까 저도 또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습니다. 이민생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길 같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한국마트에서 산 물건 언박싱은 다음 브이로그에서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